우리는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제는 꿈과 열정, 상상력이 부과되고 돈이 되는 스토리 혁명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브랜드나 제품에도 이야기가 필요하고요. 스피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이야기, 고갈되지 않는 상상력의 화수분을 위해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죠. 직접 간접의 경험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공연을 보고 여행을 다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의 상상력에 박차를 가하는 일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미래학자들은 문화와 창조, 상상력을 중심으로 한 제4의 물결이 향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덴마크의 미래학자인 롤프 옌센은 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성과 꿈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이야기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요. 그 중에서도 스토리텔링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뛰어난 스토리텔러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야기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신념과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야기가 중요하고 힘이 있는 까닭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는 바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데 우리는 삶의 본질이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는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식 또한 듣고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텔링은 설득의 도구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구슬릴 수도 있고 아부할 수도 있고 심지어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일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들 스스로 상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야기는 태고적부터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이 선사시대에는 불가사의한 짐승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동서양에서는 예로부터 방대한 양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현대에는 정말 다양한 방면에서 설득하는 도구로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네, 세 번째, 스토리텔링은 청중을 금방 몰입하게 합니다. 청중을 스피치나 강연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은 화려한 말이나 요란한 숫자들이 아닌 바로 이야기고 스토리텔링입니다. 청중은 이야기를 재밌게 하는 발표자, 그리고 내지는 움직이면서 청중을 즐겁게 하는 발표자를 좋아하죠. 여러분, 고디바 초콜릿 아시죠? 고디바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 참 많은데요. 고디바라는 이름은요, 11세기 영국 코벤트리 지방을 다스리는 영주 부인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는 높은 세금 때문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보고 그녀가 자신의 남편에게 세금이 과중하니까 줄여달라고 하자 영주는 자신의 부인에게 발가벗은 채로 말을 타고 마을을 돌면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젊고 어린 부인은 영주의 예상을 깨고 정말로 알몸으로 말에 올라타서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런 고디바의 마음에 감동을 한 농민들은 모두 그녀를 위해서 집안에서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그녀의 알몸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녀의 고귀한 희생, 품성은 순결하고 귀족적인 이미지로 남아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초콜릿 브랜드인 고디바의 전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디바 초콜릿의 패키지에 보면은 그녀의 숭고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고디바 전설의 브랜드 스토리를 차용한 덕분에 고디바 초콜릿의 이미지는 귀족적이고 세련된 고급 상품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기회가 있으면은 출장을 나가면서 언제나 면세점에서 고디바 초콜릿을 몇 개씩 사오는 이유도 다른 초콜릿과는 다른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브랜드 스토리를 들었다면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 소비자의 최종 구매 결정은 객관적이거나 이성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감성적인 이유 때문에 이끌린다는 거죠. 사람들은 상품이 아니라 상품에 담겨져 있는 감성, 그 이야기를 구매하는 셈이 됩니다. 감성적인 이야기가 들려주는 매력이 바로 이겁니다. 자, 스피치에서도 그 사람만의 사연을 듣고 나면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죠. 아무리 나는 저 사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했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자, 스토리텔링의 5가지 기법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도 말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 열정이 필요하잖아요. 스피치를 할 때 열정이 없으면 듣는 사람도 감동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열정만 있어도 스피치의 진정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이야기 속에 영웅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공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이야기 속에 영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3번째 장애 요인으로는 악당이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뭔가 나를 끌어내리는 밋밋한 스토리만으로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려운 환경이나 영웅을 힘들게 하는 악당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4번째 깨달음입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깨달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메시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의 뇌에서 깊은 자극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째 감동과 변화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영웅이 일궈낸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 역시 변해야 되는 모티베이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싶으신가요? 나만의 이야기가 필요하신가요? 그저 흔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힘들었던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면 좋겠죠. 성공은 그래서 더 빛나는 거니까요. 네, 이제는 제가 언급한 5가지 요소를 잘 활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소설가 박완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독의 밑바닥을 치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글을 쓸 수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거쳐야 예술이 탄생하고 세계적인 걸작품이 탄생합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독한 열정의 무게만큼 여러분의 스토리는 힘이 생깁니다.